자,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또 시장도 간략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추천드렸던 종목들 하나하나씩 한번 볼 텐데, 어제 추천드렸던 아이패밀리, 아이패밀리 SC 오늘 기본차익권까지 도달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은 모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를 드리고 있고요. 그 내역들은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저희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 아래 클릭 혹은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하시면 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엑셀 파일만 보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엑셀 파일 내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게 21년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 내역인데 이게 카페에 그대로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3336.13% 기록을 했고 1095승 87패 1182개 표본 92.6%를 날렸습니다. 자, 그리고 22년도 합계를 보시면은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가 1237.71%를 기록을 했고요. 92승 5패 97개 표본 94%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1월이 그렇게 좋은 달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리 안 된 부분도 제가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아이패밀리 SC 저희 기본 차익권 도달을 했기 때문에 승 잡도록 하겠고요. 오늘 24,0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24,000원 승 잡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뭐 서울제약 또 홀마 B&H가 있는데 약간 모자랐어요. 모자랐고 HMM 같은 경우는 뭐 23,000원까지 고가 29,800원까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9,800원까지 올라서 기본 차익권 승 도달했고 홀딩 나머지는 유지를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이미 어제 한번 터졌고 나머지는 홀딩을 유지합니다. 뭐 특이사항이 없네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증시 간략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증시는 뭐 말씀드렸지만 저가 경신 이탈 가능성 저는 없다. 10% 미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횡보를 좀 이어가는데 이 패턴이 과연 이제 쌍바닥을 다지고 턴으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때처럼 이렇게 횡보를 이어갈 것인지가 이제 문제인데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약발도 떨어지고 있고요. 전쟁에 대한 문제도 이제 거의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 추가적인 하락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VIP분들께 어제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장단기 금리 차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저희가 체크를 좀 했었습니다. 해서 이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장단기 금리차 관련해가지고 드렸던 의견. 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던 때가 뭐 크게 이렇게 한 5번 정도? 근래에 5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78년도, 89년도, 98년도, 또 2005년도, 2019년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증시가 불황이 왔을 때 이 2년물과 10년물 기준인데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회색 빛깔이 불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었을 때죠. 자, 그렇게 봤을 때 78년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을 때 당시 불황이 이제 81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이 발생되었고요. 83년도 탈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3년 정도 있다가 2년 반 정도 있다가 불황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89년도에도 이제 1월달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었고 이때죠. 이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90년 6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가까이 있다가 다시 불황이 왔습니다. 이때 27% 정도,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27% 정도 조정이 형성이 되었고
또 98년도에 장단기 금리차가 한번 역전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IT 버블이죠. 그래서 2000년 3월,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2년 정도 있다가 불황이 발생이 되었고, 당시 마이너스 80% 가까운 조정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폭락이 연출이 되었죠. 대공황 이후 최대 하락이었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 12월 달에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0.02%로 반전이 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불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5% 정도 조정이 발생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19년도 8월 달에 0% 장단기 금리차가 딱 정확히 역전이 애매하지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 3월 달 대략 한 뭐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불황이 뭐 9개월 정도 있다가 시작이 되었고요. 30% 정도 조정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19년도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자, 그럼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장단기 금리차 현재 수준입니다.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0.4%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역이 들어와 있는 거죠. 펜으로 제가 체크를 좀 해보면요. 지금이 이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때 또 뭐 이럴 때 이렇게 밀렸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77년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당시 나스닥이 97포인트에서 211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0.4%에서 역전되기까지 기간이 좀 걸렸다라는 거고요. 당시 상승이 117%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당시 0.4%였고요. 이게 0%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 구간 동안 증시가 110%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84년도 84년도에 나스닥 240포인트에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때가 459포인트, 그래서 9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또 놓고 보게 되면요, 84년도 뭐 1월 때였던 것 같고요. 장단기 금리차가 이때 역전이 됐죠. 그럼 이 기간 동안 90% 정도 나스닥이 폭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4년도입니다. 94년도에 장단기 금리차가 이때 지금과 같은 0.4% 수준이었고요.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던 때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750 정도 나스닥이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게 5,00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나오고 상승률이 524%. 이때 524%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버블 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0.4%였을 때 500% 정도 상승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IT 버블이 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98년도 이때 다시 한번 이때쯤 되겠죠. 장단기 금리차가 0.4% 정도로 밀렸고, 그리고 대략 98년도 이때 마이너스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따져도 176%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자, 그 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 장단기 금리차가 훅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때 0.4% 정도 기록했고 이게 역전이 이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스닥이 2068포인트였고요. 이게 2700까지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딱 나왔어요. 그 상승률이 30%.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2018년도도 40% 정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리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불황은 보통 9개월에서 2년 4개월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9개월 정도 있다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서 2년 정도 흘러서 시장이 불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불황이 발생하고 나서 탈출까지 빠르게는 3개월, 느리게는 3년 가까이 걸렸다. 평균 20개월이니까 거의 2년 걸렸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2년 있다가 불황이 오고 이 불황이 해결되는데 2년이 걸린다라는 내용이죠. 자, 불황 발생 후 조정은 대략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80%, 평균 42% 하락합니다.
장나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을 때 이 정도 하락한다. 근데 이미 저희는 코로나를 한 방 맞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나기 금리차가 현재 수준 0.4%까지 도달하고 난 후에 이후에 장나기 금리차 역전되는 그 불황까지 증시는 최소 30%, 많게는 524%, 평균 160% 상승했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처럼 장나기 금리차 0.4% 정도였을 때 증시가 불황 직전까지 얼마 상승하느냐? 30%에서 160% 정도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계산해보면요. 지금 가격대에서 대략 나스닥은 18,000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최소. 네, 그리고 나서 고꾸라진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평균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26,000까지는 가야 된다. 26,000에서 3만 정도까지 가고서 버블이 터진다 라는 거예요. 뭐 과거 데이터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요. 뭐 그 전 내역도 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나기 금리차가 0.4%를 도달하고 최소 7개월에서 5년 정도 후에 불황이 온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장나기 금리차 다시 정리를 하면 불황은 19개월 정도 있다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나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지도 않았고 불황이 발생하려면 대략 2년 정도 걸리겠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뭐 경제가 어쩌니 저쩌니 뭐 항상 그랬지만 실제로 터진 거는 진짜 극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버블은 2년 정도 있다 터진다. 2024년 정도? 네, 그때쯤까지 터지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 불황이 오면 2년 정도 안 좋을 것이다. 그러면 26년도 정도까지는 불황이 이어진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때 최소 마이너스 42% 정도 하락한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마이너스 50% 폭락하는 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장내 금리차가 지금으로부터 역전이 되려면 위기 신호 발생하려면 최소 7개월 걸린다. 지금 뭐 QT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략 22년도 말 정도 돼야 장내 금리차 역전 가능성이 있다. 그 전까지는 역전되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가 장내 금리차가 0.4% 현재 수준인데 여기서 불황 전까지 30%에서 5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평균을 잡았을 때 160%, 30%만 잡아도 18,000까지는 오른다. 그 전까지는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견해. 시장은 최소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대략 18,000포인트까지 나스닥 기준 상승 여력이 있고 IT 버블 수준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500% 정도 올려야 됩니다. 좀 뭐 IT 버블 수준이다, 뭐 버블이다 그러는데 이게 저희 간과하는 포인트가요.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인플레이션, 실적, 이 부분을 저희가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제품 가격이 비싸지고요.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 굉장히 크게 받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증시가 많이 올라서 고꾸라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IT 버블 때를 감안해 보면요. 지금보다도 500% 정도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따졌을 때 나스닥이 대략 한 뭐 7만 포인트 정도 가지 않는다면 아직 버블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가 계산을 좀 해봤을 때 고점비 30% 정도 해서 지금 고점비 20% 정도 밀려있잖아요. 해서 나스닥이 50% 정도는 진짜 무난하게 쉽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버블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정도 안으로 23년도 안으로 나스닥이 50% 정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높은 숫자 같죠? 근데 높지 않아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년도 보시면 나스닥이 15% 상승했고요. 그리고 12년도죠. 13년도는 보시는 것처럼 38% 상승했어요. 14년도 13%, 15년도 5%, 16년도 7%, 17년도 2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35%, 20년도 43%,
21년도 21% 상승했어요. 그럼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보지 않아요. 과거 패턴들을 감안했을 때 2년 정도 평균이 50% 정도 더 상승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버블이 언제냐 차이인데 뭐 IT 버블만큼 가려면 한참 멀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장단기 금리차 관련해 가지고 당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77년도 나스닥이 100포인트가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이게 IT 버블 때 50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50배 상승했어요, 나스닥이.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나스닥이 13000인데 제가 여기서 IT 버블급으로 되려면 대략 뭐 7만 포인트 정도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봤자 5배예요. 그죠? 그래봤자 5배 오르는 겁니다. 예전에 50배씩 올랐을 때를 생각해보면 버블이 아니다. 조금 더 길게 봐도요. 뭐 나스닥이 이제 2000포인트부터 이렇게 막 시작을 했었는데 과거 데이터를 좀 더 볼게요. 이때 뭐 최저로 잡았을 때 한 1100포인트 정도? 2002년도. 그죠? 그러면 1100포인트에서 50배 하면 5만 포인트예요. 그죠? 5만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최소 5만 5천, 6만 정도는 나와야 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뭐 버블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버블은 진짜 심각하고 어마어마할 때 터집니다. 애매한 버블은 버블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장단기 금리차만 놓고 봤을 때 24년도쯤 버블 붕괴 그 전까지는 달린다. 특히 금리 인상 시기에는 항상 달렸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바로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